네, 주간 이슈 알아봅니다. 오늘은 유대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박사라 기장도 광주 전남 행정통합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야기 나눴는데 그 이후에 지난 9일 금요일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자체장들 국회의원까지 같이 해서 다시 관련 논의가 있었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시도 통합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이 우려 섞인 속도 조절론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자리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기존의 주철현 의원이라든지 이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앞세워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더 확산하기는 살짝 어려운 쪽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5극 3특위로의 전환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 속도 조절론을 계속 내세우다 보면은 자칫 대통령에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통령에 맞설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9일날 다시 국회의원들하고 지자체장들을 모아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내용 좀 앞서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찬 자리에서 오갔는지 앞서서 보기 전에 앞서서 돌이켜보면 이 행정통합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논란이 그때 박사라 기장랑도 얘기했지만 한 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의 과거 사례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죠. 네, 먼저 이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시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1986년 네. 광주 직할시 승격과 함께 광주와 전남이 분리됐고요. 네. 1995년 7월에 당시 허경만 전남지사가 시도통합 추진을 선언하고 네. 이듬해 통합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했지만 이 광주와 전남 간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럼 통합 의견이 분할된 지 10년 만에 나오긴 했네요. 그죠? 예. 네, 중간에도 한 번 있긴 한데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과 굉장히 입장이 상반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남이 통합을 추진했는데 광주에서 거부한 거죠. 여기는? 네,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로 거부한 거냐면 네. 당시 광주에서는 통합 실집대 불가론까지 제시하면서 네. 이 내무부의 시도 통합 반대 건의를 했거든요. 광주시가. 네, 광주. 반면에 전남에서는 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정부에 시도 통합 건의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1998년 들어서는 이 전남도가 통합 이전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시도 통합 포기를 선언했고요. 2005년에 전남도청의 무한 이전 업무가 시작되면서 이 시도 통합 논의도 중단됐습니다. 아, 그렇죠. 무한 이전 전까지는 광주에 같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2005년 이후로는 이제 서로 갈 길을 가자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또 2020년 들어서도 상황이 또 바뀌는데요. 네. 이전에 전남지사가 주도했던 과거 통합 추진과는 달리 이 광주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나서게 됩니다. 2020년에는 네. 이 과거와 달리 광주와 전남 모두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예. 이게 또 2022년 지난 지방선거죠. 예. 이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논의가 또다시 중단됐다가 현재 이르렀습니다. 아, 이용석 광주시장이 좀 이걸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제 논의가 또 줄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좀 바뀐 거는 처음에는 전남이 추진하려다가 잊혀졌고 이제 다시 광주가 주도적인 위치가 된 거. 지금 사실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는 건 전남 쪽이니까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전과 달리 지금 연말부터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데 이건 결국 앞서도 우리 유동 기자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의지, 이 정부의 어떤 지방 전체적인 비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광주나 전남이 한쪽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이 많아진다. 네. 이게 장점 아니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신 건데요. 네. 일단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네.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재정 지원 확대, 네. 두 번째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지방이전. 관련한 인센티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사업 등 기업 유치 지원 이런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네.
이 행정 통합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작용과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들에 대한 우려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나 이런 신중론이 나오는 거고. 네, 더구나 이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고 자립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국세의 지방 이양 부분들이 언급됐고요. 네.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을 전액 혹은 일부를 특별시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유치를 짚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전남이 가장 그 심혈을 기울이는 거니까. 네, 예. 이 아리백 전용 산다는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1,500억 플러스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동시에 반도체 단지와 함께 새로 호남권의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아리백 산단 이런 것들이 호남으로 이전되다 보면 새로운 기업 도시 모델을 호남에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남 이전 문제도 또 거론되고 있어서 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건데 요건 때 경제 브리핑 코너에서 좀 더 알아보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 통합이 되면 지금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게 목포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신설이라든지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이런 문제가 광주 전남 통합을 하게 되면서 사실 논의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네. 큰 논의에서 이것들이 묻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예. 일단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런 언급을 확실히 했고요. 이게 이제 9일 5천자리에서 네. 나온 얘기죠. 네. 예, 예. 그리고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오히려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통합 논의 이전에는 이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 광역 단체를 넘어가는 그래서 이전이었지만 그래서 갈등이 네. 있었는데 차라리 통합이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이제는 쉬울 수 있다. 같은 예, 예. 광역 단체가 되는 예, 거니까요. 예, 예, 예. 뭐 어떤 시설을 뭐 주고받고 뭐 지자체 간 이런 서운함이 좀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예. 또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이 통합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통합의대 전남대 신설은 이미 광주에 조선의대, 전남의대가 있으니까 이게 중복이란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같은 지자체가 되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예, 맞네요. 예. 그리고 이날 간담회 직후에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지사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죠. 합의문 핵심을 좀 짚어보죠. 일단 지역 명칭은 네. 광주 전남 특별시로 정하고 네. 이 서울 특별시와 같은 위상과 권한을 갖는다는 게 상징적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네. 이 서울 특별시장은 장관급인데 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 물론 이제 의전은 장관급으로 합니다만 네. 그리고 특별시청 소재지는 추후 합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주청사 소재지가 정해지면 이 그렇죠. 부청사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부청사들을 뭐 2청사, 3청사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명명을 하지 않고 무안청사, 광주청사 이런 식으로 지역 명칭을 부여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네. 주청사 부청사죠. 아무튼 그렇고요. 네, 예, 예. 당연히 기존 청사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포함해서 총 27개 시군과 현행대로 유지되고 기초단체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네, 예. 선거도 물론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소속되는 광역단체의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무슨 시가 아니라 광주 전남 특별시 네. 무안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건 그러면 통합 지자체장을 뽑느냐 네.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네. 예. 어떻게 얘기가 났어요? 예. 사실 가장 관심이 가고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만약에 행정통합이 실제로 된다면은 네. 이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죠. 되겠죠. 예, 예, 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미 좀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잠정적으로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특히나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 음. 통합적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하면은 예. 이 시교육감이나 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던 분들이 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선거구가 커지다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후보들이 음. 이 초광역 단위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거치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 네, 제가 언급은 좀 하기는 좀 민감한데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예. 예. 일단 판이 이렇게 짜여지다 보니까 예. 지역이나 후보 간의 합종 연행도 좀 활발해질 것 같고요. 네. 좀 정무적인 판단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은 네. 이게 지금 통합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둘이 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자기들이 주도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렇죠. 할 게 없는데 네. 광주시 교육감 나오려고 했던 사람, 전남도 교육감 나오려고 했던 사람은 논의에서도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네. 줄어들게 되니까 이분들은 좀 볼멘소리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과연 선거 운동을 펼칠 예, 것인가 예, 이 전략도 굉장히 잘 그렇네요. 짜야 교육감 될것 후보들이 좀 같고요. 그렇네. 예. 예. 그리고 더욱이 예. 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이 특별시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요구되는 기준점도 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즘 정치판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것도 재미있긴 하네요. 뭐 다른 소식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